유한기 씨는 이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만배와 일면식 없고 돈 받은 사실 없다. 황무성 전 사장이 재판받고 있어서 황무성의 명예를 고려해서 사퇴를 권유했다. 사퇴 의지가 없어 보여 유동규를 거론하면서 권유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유한기 씨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황 사장의 명예를 생각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조직을 생각해서 개인 비리 재판도 받고 있으니까 나가시는 게 좋지 않냐라고 사표를 권유했다라는 겁니다. 착한 마음, 서운의로 사표를 권유했다라는 겁니다. 녹취 파일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니면 오늘 해. 그러면 사장님이나 저나 어느 누구 다 박살. 아니 그게 뭐 지 거야 원래? 그건 주고 말고 할 거야.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여기 꼭 시장님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아 그러면 저 뭐야 시장님 허가 받아오라고 그래. 참 시장님 허가도 그래서 사장님이나 저는 못 빼기 있습니까? 유동규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아 쓰세요. 내가 써서 줘도 시장한테 갖다 써서 주지 당신한테는 못 주겠다 정말. 쓰시고 같이 가시죠. 같이 가세요. 그렇게 지금 오늘 같이 가시죠. 저기 있잖아요. 자리 계신. 그리고 유한기 씨의 해명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퇴를 종용했을까에 대한 유한기 씨의 해명은 뒷배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황 사장의 명예를 고려해서 내 선에서 사퇴를 권유한 거다. 그리고 유동규, 정진상, 이재명 시장의 이름은 판 거다. 소위 말해서 라는 주장입니다. 김병민 대변인, 네. 이 유한기 씨의 반박 어떻게 보십니까? 황무성 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2차 가해가 아닐까 싶은데요. 본인에 대해서 그토록 물러나라고 뒤를 떠밀고 나서 지금 와서는 오히려 황 사장의 명예 등을 고려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건데 펄쩍 뛸 일이기 때문에 특검 등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가 녹취록을 통해서 봤지만 이재명 당시 시장에 대한 명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녹취록에 나오지 않았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얘기도 나오고 이재명 후보와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정진상 씨의 이름도 함께 나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대권주자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고 만약에 유한기 씨가 해명하고 있는 것처럼 본인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이 녹취록을 바탕으로 봤을 때 펄쩍 뛸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재명 후보고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지금 당장 유한기 씨를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 취할 것 같은데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저런 방식으로 본인을 몰아세우고 팔았다는 사실이 될 테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만 얘기하지 그 다음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없는 게 굉장히 황당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원희룡 후보의 기자회견을 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원희룡 후보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저 자리 소통관에서 아마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면책특권 이런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제보를 바탕으로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확실한 제보가 아니면 과연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김만배 씨가 검찰의 허술하고 황당한 수사로 인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내용이 사실이면 김만배 씨가 또다시 거론되면서 이 성남시에서 대장동 개발하기 위한 판을 깔았던 많은 일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설계를 했다 그러고 누군가는 실행을 했다 그러는데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2015년 초에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둘씩 해결했던 해결사가 있는데 저는 유한기 본부장이 그 해결사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무언가의 모종의 금전적 거래가 있었다면 확실한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 검찰은 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음에도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자, 김병민 대변인 의견 들어봤고 유한기 씨의 주장은 이겁니다. 사퇴를 종용한 뒷선은 없었다. 내 스스로 서원이로 한 거다. 황 사장의 명예를 생각해서 내가 사퇴를 종용한 거다라고 하고 그때 당시에 녹취 파일로 저희가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김병민 대변인은 말도 안 되는 해명이다라고 의견을 밝혔고 정혁진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이 의혹에 대해서 유한기 씨는 돈도 안 받았고 뒷선도 없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와 같은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뭐 권유했다라고 그러는데 박살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권유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재판 이야기 나온단 말이에요. 황무성 전 사장이 2013년 9월 달에 사장이 됐는데 2014년에 이제 피소가 돼가지고 재판이 진행되다가 2016년도에 이제 그 판결이 확정이 된 걸로 그렇게 딱 나오는데, 그런데 만약에 재판받고 있어서 황무성의 명예를 고려해서 사퇴를 권유했다라고 하면 녹취록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무리 이게 황무성 전 사장이 녹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죠. 그다음에 예컨대 예를 들어서 네. 아이고 형님 여기 지금 사장 계속 있는 거보다 괜히 재판받고 쫓겨나면 망신당해요. 형님 그냥 지금 쓰시고 형님 명예 챙기시는 게 제가 볼 때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조용해지면 다 챙겨드릴게. 뭐 이런 비슷한 멘트가 있으면 유한기 씨의 해명이 일견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뭐 챙겨준단 말은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예컨대 아니 뭐 이런 말들. 제가 봤을 때 저 이야기가 되려면 형님 아직 시장님이 모르시는데 어. 재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실 때 그냥 사표 내고 그냥 조용히 끝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 이야기가 들면 그치. 설득력이 있죠. 더 이야기가 안 되는 건요. 예. 저는 저걸 딱 보면서 조국 전 장관이 생각이 나요. 왜요? 무죄 추정의 원칙. 제가 성남 도시개발공사 정관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다시 한번 봤어요. 여기 임직원 결격 사유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딱 있는데 기소되면은 퇴직한다 이런 줄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당연 퇴직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거는 아직 그 황무성 전 사장이 재판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다음 1심 판결도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해서 저런 사기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 저는 별로 그렇게 납득이 안 가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황무성 사장이 대법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선 억울한 면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뭐 이렇게 재판받는다는 것 정도만으로 이걸 갖다 물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큰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들을 쭉 보면은 2015년 2월 2일 날 그 이재명 시장이 그 결재를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화천대유가 그 대장동 사건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2월 6일 날 사표를 내게 하고, 그리고 나서 뭐 공모지침서 내용이 바뀌면서 이제 그 초과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고, 이런 일련의 절차 같은 것들을 쭉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 유한기 본부장의 이야기가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예. 자, 물론 아직까지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한기 본부장이 금품을 받았다거나 혹은 유한기 본부장이 누구 어떤 뒷선으로부터의 요구 때문에 사표를 종용했다라고 단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 분명하게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혐의이고 의혹일 뿐이고,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유한기 씨 본인의 해명도 재차 함께 보도해드리고 있다는 점 분명히 밝혀둡니다.